조금규 전문가님도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셨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종목들 6하 원칙으로 순발력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규 전문가님,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누가 사고 있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매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언제 이 종목을 사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내일 12,200원 정도에 매수를 하면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까? 지금 실적 개선이라든가 또 지금 특히 정책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걸 보고 여타 은행주보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강하게 좀 올라가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당한 지금 12,000원 언저리에서 상당한 두텁게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지금 은행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듯이 지금 여타 지금 소재주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강하게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으로 특히 은행업종 쪽으로 흐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12,200원 언저리 출렁거릴 때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대는 그동안 그 대신 좀 타이트하게 한 11,900원 아주 짧게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이하로 지금 시장 흐름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우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Y, 왜 기업은행입니까?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은행 업종 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예대 마진이 굉장히 축소돼요. 금리가 상당히 많이 정책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대 마진 폭이 줄어들어 있고 또 적극적인 그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실적적인 승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1사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됐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그런 데 대한 부담감을 완전히 벗어버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는 정책 목표 자체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좀 지원, 대출 활성화, 경제 지원 활성화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혜택이 기대가 되는 기업은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 은행보다 오히려 더 리스크는 적고 기대할 만한 그런 요인은 많은 반면에 주가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다는 데 따른 저가 메리트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기업은행 쪽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한 종목 나왔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규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두 번째 종목은 LG생명과학입니다. 네, LG생명과학 누가 지금 매수하고 있나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매수해야 되죠? 지금 LG생명과학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5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좀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 LG생명과학의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까? 지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사분기 적자로 좀 전환이 됐는데 그게 바닥이다. 실적 자체가 하반기로 오면서 상당히 개선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다.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접근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테마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성장 테마주 중에서 그동안 그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뭐 이런 쪽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략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LG생명과학 말씀드렸듯이 5만 원, 지금 5만 200원, 오늘 5만 200원으로 좀 맞췄는데 이게 지금 그 200일 이평선에 살짝 걸쳐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200일 이평선이 상당히 오랜 동안 했던 추세선, 이동 평균선이긴 해도 지금 같은 흐름하에서는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다시 한번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5만 원 이하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자. 다만 5만 원 이하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을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5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일단 물량을 확보하고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대는 300일선이 위치한 4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하면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깰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손절매 자리를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상승 전환을 하면 일단 6만 5천 원 정도까지 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1, 4분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2, 4분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목표에 두고 물량을 모아가지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많은 종목 가운데 굳이 LG생명과학일까요? 왜일까요? 지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 하에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종목들이 아무거나 들어가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기대했던 것처럼 소재주라든가 또 지금 성장주 내지는 수출 관련주들의 탄력이 약화될 경우에 상반기처럼 제약주라든가 내수 관련주 또는 이런 좀 고령화 테마주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R&D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1, 4분기 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뜻이 좀 그 줄어들면서 적자를 했던 것이 하반기에는 신약 개발 부분,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이 살아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테마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하반경 직선과 함께 돌아서면서 상당히 견조한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든가 또 수익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생명과학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여쭤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과연 무엇이 될지. 자, 전문가님. 예, 마지막 종목은 제가 항상 지금 올 내내 지금 그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SK텔레콤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 대박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뭐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러면 1년 내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디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그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나타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20만 원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텔레콤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얻으셨습니까? 지금 SK텔레콤은 주가는 언제나 프랙탈적인 부분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재현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화학주들의 상승 흐름을 보면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화학주들이 새로운 그 기초 그 소재주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 가치주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과 마찬가지로 지금 SK텔레콤이라든가 이 통신주들이 그동안은 내수주 내지는 유틸리티 기업 또 지금 그 지수 방어주 뭐 이런 평가에서 지금은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진 새로운 성장 가치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 종목으로 좀 거듭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올 내내 지금 그 성장주, 상승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접근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장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SK텔레콤이라든가 어떤 그 종목들도
시장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는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려면 어떤 매수 주체든지 주가를 끌어줄 만한 그런 그 매수 세력이 지속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 흐름, 제가 판단했을 때 하반기에 다소 좀 저항을 받는 그 제한된 그 유동성이라든가 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만한 그런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많지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입맛에 맞는 기관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그 종목이 SK텔레콤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하우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지금 SK텔레콤 이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20만 원대 부분까지 23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이 비교적 물론 올라올 때도 상당히 날렵하게 올라왔지만 그 동사가 주는 이미지에 비해서 굉장히 날렵하게 올라왔지만 조정폭도 단기간에 꽤 큰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이지만 시장 흐름과 맞물린 조정이지만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금 그 매수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에서 물량을 좀 늘려가면서 좀 대응을 하고요. 손절매가는 19만 원 정도면 19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지금 25만 원, 전 고점 23만 원을 돌파한 25만 원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면 큰 부담 없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SK텔레콤인가요? 그 말씀 좀 드렸다시피 시장은 항상 누군가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업종 대표주 내지는 지수 관련주들의 그 상승 흐름은 기관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 종목이라든가 업종은 아주 제한적이거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흐름은 기관이 유도를 하고 기관이 주도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관이 살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소재주, 뭐 화학주들이 바닥을 쳤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화학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성장가치주로서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통신주들 그 중에서도 SK텔레콤 가장 그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면 부담 없이 큰 리스크 부담을 지지 않고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은 예. 왜 이런 업종들에 또 주목을 하셨는지 포인트만 잠깐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런 업종들 다소 좀 보수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실 거예요. 보이면 네. 세 종목 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썩 좋아하거나 그럼 빨리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 종목들인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항상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1년에 20% 이상을 제시하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익 매매하실 때 보면 하루에도 50% 이상 수익을 내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시고 리스크를 좀 관리해가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좀 종목들이 좀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연초에 기대했던 흐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듯이 지금 기대하는 막연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반기에도 아직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이렇게 다소 시장에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조금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하원칙으로 말해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의 색깔이 극명하게 좀 달랐었죠. 잘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들이 종목을 선별하는 매매 팁, 알짜 정보들을 지금부터 공개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